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신의 한수 시간으로 돌아온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반도체가 드디어 긴 겨울을 끝내고 돌아온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준비해 주신 신의 한수 위원님께서 계시다고 하니까 지체 없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인지 함께 보시죠. 네,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님이시죠.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복귀부터 강의 그리고 숙제까지 점검을 좀 해볼 텐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복귀를 하고 넘어갈까요? 장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셨나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면 오늘 시장 좋았어요. 좋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조금 얼얼하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개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일주일, 2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IT가 가겠구나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이슈들 때문에 IT주들이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숙제 종목들을 그 대형주들, 삼성전기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좀 준비했는데 좀 이따가 복귀 때 좀 리뷰를 할 거고요. 일부러 좀 대형주를 갖고 나왔던 지난주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IT가 가게 되면 이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움직이게 되면 IT 부품주도 움직일 것인데 아무 정도 코멘트만 드렸는데 IT 부품주가 굉장히 강하게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서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지금 뭐 IT만 가고 있어요. 뭐 제약주는 제가 좋게 보질 않아요, 원래. 근데 IT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년 3, 4월 달 정도에서는 강할 것이다 정도만 얘기했었었는데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이제 그 메타버스 이슈랑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가 다시 좋게 나와주고 있죠. 분명히 한 달 전, 뭐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뭐 실적이 뭐 불분명한다느니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주가들을 급락을 시키거나 뭐 급락까지는 아니어도 줄줄줄 내리면서 반도체 섹터들 올라가지도 않고 실적이 좋아도 뭐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뭐 삼성전기 사상 최대 실적, 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그런 것 다 나와도 꼼짝도 않고 빠지기만 했었던 애들이 지금에서는 갑자기 말을 딱 바꾸죠. 제가 이럴 줄 알고 이미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뭐 반도체 실적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나중에 분명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분명히 또 얘기 바꿀 거라고. 지금에서 이제 3분기 실적 말고 이제 다음 4분기 실적이라든지 내년 2분기 실적은요. 내년 2분기 실적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내년에서는 이제 반도체 실적들에 대해서 이제 좋게 전망하는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또 바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뜨리려 또 얘기를 바뀔 건데 메타버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랑 IT랑 그게 그겁니다. 그냥 말만 바꾼 거라 그랬죠. 제가 이 얘기도 벌써 2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가 이름만 좀 세련돼서 바뀌어서 그렇지 유비쿼터스라는 예전에 용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서 뭐 이제 가상현실과 이제 그 공간과 현실과 연결하는 뭐 연결고리 뭐 이런 뜻인데 그게 결국은 IT의 의미를 가지고 그다음에 작년에서 이제 VR, AR 뭐 작년 얘기도 아니죠. 포켓몬스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VR, AR 그 얘기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서울정지 했을 때였으니까 2016년도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포켓몬스터 얘기 나올 때. 그때도 AR, VR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는 지금 얘기나 똑같은 거고.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게 되면 인터넷이 가상현실이죠. 인터넷.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NFT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고 모이는 그런 장소, 뭐 다모임이라지 예전 이제 플랫폼이지만 아니면은 뭐 옛날 그런 이제 메신저 안에 모이는 것도 우리 다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어쨌든 그런 이슈로. 근데 그 이슈로 움직였던 부분들에서 이제 이 IT로 옮겨간 것은 그거를 구현하는 데서는 분명히 IT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AMD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이쪽에 있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아주 가파르게 원래부터도 잘 갔지만 갑자기 가파르게 확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이제 IT주들도 움직이게 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아니 쟤네들 그렇게 잘 움직이고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갈 때에서도 꼼짝도 안 하고 맨날 게임주 얹고 그런 애들만 움직이다가 이제 와서야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이슈가 뭐 오늘 하루 이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던 얘기들인데 얘기가 나올 때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동 걸려가지고 지난주부터 해서 갑자기 움직이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 약간 조금 좀 그래요. 이게 같이 조금 이슈가 나와주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손절도 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던지지도 않고 실적을 믿으면서 잘 가져왔을 텐데 참 그 부분들을 다 보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는 걸 보고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걸 보고 일부러 이렇게 땡기는 걸 보면서 참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 섹터가 갈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면 고점에서 잡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바닥에서 사야 돼요. 바닥에 사서 그냥 버텨야 됩니다. IT주들도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 유진테크라든지 덕산네오록스, KH바텍, 주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테스나 이런 종목들 8월달, 9월달에 추천했던 거죠. KH바텍도 마찬가지고 사자마자 수익이 많이 났던 거는 뭐 덕산네오록스, KH바텍 뭐 등등이 있었지만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물렸던 종목이 이제 유진테크라든지 테스나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인데 지금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딱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좋은 애들은 갈 때가 되면 가게 되고 올라오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이 빠졌다라 그래서 겁먹을 게 아니고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면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밀렸죠.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게임주 죽은 거 아니에요. 게임주들 오늘 게임 위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죠. 안 좋은 얘기까지는 아니고 NFT에 대해서 그 현행법상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와주면서 급락이 나왔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또 바뀔 겁니다. 제가 IT주들 흔들 때에서도 이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지금 저렇다 해서 빠졌다라 하는 부분들 얘기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IT 섹터들도 뭐 1개월도 안 지나갖고 지금 다시 저렇게 말 바꿔갖고 올라가듯이 분명히 저 게임주들도 다시 말 바꿔서 또 좋은 얘기로 바꿔갖고 분명히 또 올릴 텐데 그러니까 게임주도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고요. IT도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IT가 있어야지만 그 가상현실을 구상할 수가 있고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IT가 있어야지 그 내용 그 플랫폼을 저장을 하든 우리 모이든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AMD라든지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는 IT에 대해서 저는 내년에서도 분명히 좋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게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기 때문에 게임주 그다음에 그게 또 엔터주 그래서 요 삼각편대 이 삼각편대는 지금 시장 매매장으로서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을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요 굉장히 이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주가의 그 차트들을 보여주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을 좀 섞어서 얘기하면 바닥 자리들을 지금 이중바닥 만들어 놨죠. 근데 지난주에서 이중바닥해서 시원하게 갔으면 됐는데 거기를 못 가고 또 바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3중 이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하나 벗겨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오늘 넘어간 겁니다. 이 두 개를 넘어갔어요. 두 개를 넘어갔고 저점 라인들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지지 라인들을 만들어놨고 거기다가 시장이 올라가려면 IT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지금 IT 섹터들 양호하고 그렇다 해서 뭐 다른 업종이 무너지거나 뭐 박살나거나 그런 현상들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수는 이렇게 급등은 어렵더라도 횡보 내지는 살살살 올라가는 정도의 흐름은 나와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차트는 이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무너지지 않죠.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얘가 넘어가면 코스피한테 얘가 좀 미안할 거예요. 왜냐면 코스피는 넘어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얘는 요만큼만 넘어가면 신고가 버리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넘어가면 코스피도 여기 넘어가야죠. 넘어가려면 한참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약간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IT 대형주가 움직이면 중소형주도 지금 잘 움직이고 있지만 IT가 움직여버리게 되면 일단은 잡주 테마주들보다는 거래가 실려있는 주도 섹터 테마주들로 집중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터주하고. 그래서 이쪽 애들하고 IT하고 이 세 개만 가지고도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많습니다. 왜냐면 게임주만 하더라도 한 30개 넘죠. 종목들이. 그리고 엔터주만 하더라도 한 30개 넘을 거고 그리고 IT를만 따지게 되면 한 2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종목을 뭐 100개를 꾸릴 겁니까? 뭐 300개를 꾸릴 겁니까? 그렇죠? 종목 10개만 해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종목들 살 것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 IT주들. 특히 좀 이따가 IT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나 시장이 살아나거나 IT가 움직여버리게 되면 요러요러한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제가 다 보초병을 걸어놨던 것들인데 움직이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T주들이 내년 1월 달이나 3, 4월 달에 움직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좀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강의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시장에 조금 변화의 물결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시느라 시장을 자세히 봐드렸습니다.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혹은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오늘 강의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난주도 일부러 좀 IT를 좀 갖고 나왔었어요. 네. 일부러. 다 일부러 IT만 다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바로 시장 때문에 그랬던 거고 IT들이 내년에는 좋을 건데 만약에 이게 빨리 움직여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함정 종목이 있고 이제 신한수 종목이 있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얘기를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오늘 강의도 IT만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T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고민들 많으실 텐데 신한수 강의 일단 들으시고 일단 저는 추격 매수는 안 시켜요. 지금 안 사도요. 살 기회 많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IT장 될 텐데 지금 당장 안 사도 분명히 살 기회 줄 거예요. 게임주 봐봐요. 막 올라가지만 쫓아가지 말랬죠. 한 20, 30% 빠지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진짜로 빠지는데 제가 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IT주들도 조정받으면 싸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후성을 자주 추천하면서 후성 다음에는 주성이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수익을 이미 줬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덕산네오록스, 주성 엔지니어링, OLED 관련주들 그 외에서도 AP 시스템도 있었고 HP 테크놀로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에로티베콤도 있었고 다들 수익을 올해 1월 달에 많이 수익을 내줬던 종목들인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뽑아왔는데요. 작년에 5,820원을 추천했지만 여러 번 추천했기 때문에 6,0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이 이에요.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182.6% 수익인데 제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최근에 이제 상담해 드릴 때에서도 2만 원을 갈 것이다. 근데 그걸 단번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내년 정도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가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고가를 돌파한 IT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동부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부하이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하나머티리얼즈도 뭐 종목들도 이런 게 보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며칠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아니고 지난달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이미 돌파를 한 종목이죠. 뭐 이런 종목들 IT 섹터들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개 이제 눈에 많이 띄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과거에서도 OLED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이었습니다. 10년 전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2년에 한 번씩은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바닥에 이제 자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후성도 뭐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작년 이제 바닥에서 여기에서 작년 5월 달이었죠. 5월 달에서 5,800원대에서 여기네 여기 5월 달 여기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여기서도 추천했었고 여기서 추천했었고 여기서는 좀 자주 추천했었어요. 작년에서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서 8,000원대에서 한번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8,000원대 있던 종목이 100% 수익을 한번 냈던 그런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서 14,000원인가 13,000원인가 여기서 한번 추천했다가 물렸던 종목인데 물리고 나서 고생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수익으로 바뀐 뭐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마지막으로 추천했던 기준으로는 지금 뭐 20%대나 16%대 수익을 가져다고 있는 종목이고 저 바닥에 추천했던 사람들한테는 186%가 수익인 종목이고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수익을 나고 있는 종목인데 자, 그럼 이 종목을 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느냐? 자, 지금 주가가 지금 강한 종목을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기준입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많이 갔어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원익홀딩스라든지 원익IPS라든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거든요. 원익홀딩스.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IT 움직이는 걸 제가 봤겠죠. 못 봤겠습니까? 저는 이제 검색식을 컴퓨터 왼쪽에다 놓고 검색식을 여러 개를 돌려놓고 있는데 그럼 종목이 뭐가 포착이 되거나 특징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삐용삐용 하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서 IT주들 연속성을 봐야 된다. 얘네들이 진짜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대형주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대형주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바로 밑으로 걸었던 그 대형주들 5가지를 보면서 얘네들이 살아나는지 죽어나는지 그걸 보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동지세미캠,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뭐 하나마이크론 뭐 등등등등 종목을 언급하면서 가는 것만 가더라. 아직은 차별화장이다. 이런 얘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에서는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거나 움직이거나 그래서 뭐 OLED 관련 쪽에는 뭐 아이컴포넌트 같은 거 거래 실리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는 원래 내년 1월 달이나 내년 3, 4월 달에 나와야 될 흐름들이 빨리 나와 버리니까 이제는 좀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를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이제는 12월 달 이제 코어편 있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12월 달에 좀 미리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지는 마시고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데 주성엔지니어링 못 샀다라 그래서 버리면 안 되고요.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조정받으면. 근데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신이 아니고서는. 근데 기다리다 보면 지금 게임주들 지금 떨어지듯이 지금 게임주도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잖아요. 물론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 좀 봐봐요. 더 떨어져야지.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 지금 다른 게임주들 보면은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한 2, 3일 동안 쭉쭉 떨어져서 여기로 떨어지면 이것도 주우면은 또 싸게 사듯이 주성엔지니어링도 지금은 계속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에서 고점을 치고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떨어질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이 하이에나처럼 그렇죠? 하이에나처럼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그거를 잘 잡아가지고 바닥에서 사놓기만 하면 다시 이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말고 기다리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주성엔지를 좀 담으면 내년에서는 계속 이게 올라가면서 한 2만 원 정도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서 정말 조정을 받으면은 사면 되는데 그때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이게 12,000원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가지고 수익을 못 냈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쉽습니까? 저는 그래서 IT 부품주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 후성은 이제 됐고 주성엔지니어링 요거가 이제 큰 수익을 줄. 왜냐면 후성은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잖아요. 몇백 프로 300%가 450% 갔어요, 걔는. 후성은 450% 갔습니다. 후성. 이거 450% 갔어요. 이걸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먹으려고 그래, 이거를. 이거 거의 5,000원대, 4,800원대 추천해가지고 이미 벌써 이거 지금 저점을 지금 잘못 찍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540%인가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520%인가 540%, 500% 넘겼습니다. 후성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 아마 이미 벌써 배가 터질 만큼 다 터졌으니까
주성이 엔지니어링 아직 저점 대비 186%밖에 수익 안 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큰 수익이죠. 10%만 수익 나도 큰 수익인데 186%다. 부러움의 숫자이기는 하지만 후성에 비하면 아직 먹을 게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적극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걸 한 거 이유도 차트를 봐봐요. 이거 아직 더 올라가겠죠? 이게 일로 거꾸러지겠습니까? 응?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얘가 또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보면은 IT 섹터들이 죽는지 살아나는지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중심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애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주성 엔지니어링 따지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 있잖아.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가 주성 엔지니어링 위치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어마어마하게 참 좋은 종목이구나 라는 거를 오늘 눈치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12,000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 추천할 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여기서 추천하면서 여기가 깨지게 되면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여기 사게 되면은 올라올 때 팔거나 저점이 깨지면 손절했다가 밑에 다시 받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밑으로 쿵 떨어져 가지고 12,000원이나 11,000원 정도로 아마 그때 방송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아니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에서 이게 쿵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거를 주워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때 얘기를 듣고 주워 담았던 사람들은 갔다가 빠지고 갔다 빠져갖고 지금까지 안 움직여갖고 한 2달 안 움직였을 거예요. 이때 보면은 8월 달서부터 해서 11월 달까지니까 3달이네. 3달 안 움직였으니까 3달 동안 지겨워갖고 던졌겠죠. 그러니까 종목을 사가지고 바로 하루 만에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좋은 종목은 바닥에 사서 그래도 좀 버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좀 3개월은 조금 좀 심하기는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개인 투자에 물리게 되면 제일 못 버티는 기간이 일단 일주일이고요. 그 일주일 지나게 되면 그 한 달을 정말 못 참아요. 그리고 한 달이 좀 지나면 2달까지 잘 참는데 이제 석 달 지나가면 또 이제 몸이 또 좀이 좀 쑤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석 달까지 거의 그러니까 그 일주일, 한 달, 석 달 요 주기로 주식을 웬만한 사람들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잘 참아도 한 달 되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한 달대에서 손절하거나 한 달도 잘 참으면 2달째는 괜찮은데 석 달 가서 다 손절합니다. 근데 석 달을 참잖아요. 그다음에서 6개월을 잘 참아요. 6개월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손절하고 이제 6개월까지도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 이제 아예 HTS 열지를 않죠. 가든지 말든지 간에 냅둬 버려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언제 올라갔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건데 그래서 6개월 이전에서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손절하고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6개월. 요 구간을 잘 잡으면 에라 모르겠다 냅두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버티기로 작정을 했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정의하셔야 되고 손절을 할 거면 10% 안쪽에서 빠른 손절이 좀 필요해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어쨌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올라가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나중에 조정받으면 노려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목표치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저는 저점에 있을 때만 또 추천할 건데 어쨌든 주성 엔지 나중에 또 제가 또 많이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하고 그다음에 또 종목은 뭐냐면 자, 다음 종목은요. 덕산 네오록스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작년 1월 달쯤에서 비슷하게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OLED 관련주로 해서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덕산 네오록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 5월 달에 추천했지만 1월 달에도 추천했었고 덕산은 12월 24일 날 추천했었는데 위치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의 좀 유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를 여기를 폐업 종목으로 주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주고 나서 요 부분을 좀 비교를 잘 해보면 차트가 모양을 만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격이 벌어질 때에선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세 분출을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다가 시세를 분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제 뛰기 전에 몸을 움츠리듯이 뭔가 자세를 이렇게 교정을 하거나 자세를 잡죠. 그러니까 자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뭐 수렴형을 갖거나 아니면 이중바닥형을 갖거나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움직일 모양들을 잡고 있는 건 저는 이제 모양을 만든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양이 깨질 때가 있어요. 뭐 개구리도 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리가 삐끗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폼이 안 나가지고 자세가 좁아가지고 아니면은 디딤발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폼이 안 나면 뛸 수가 없죠. 마찬가지 주가도 다리를 잘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받쳐놓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이게 올라가는데 저점이 깨지거나 그러면은 3,000%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덕산네오록스도 그때 당시 자리가 좋아서 자 모양을 만들고 있길래 그래서 잘 크게 보면 여기 이중바퀴 만들어 놓고 이게 수렵형 만들어 놓죠. 그 아까 전에 코스피 모양을 좀 비교를 하면 덕산네오록스하고 여기하고 좀 비슷하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코스피는 원래 말을 잘 안 들어먹고요. 개별 종목은 원래 자기네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코스피도 원래는 강하게 움직일 거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게 뻗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그냥 박스권이라서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종목은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코스피를 보면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코스피가 요게 비슷하죠. 여기가. 그러니까 덕산으로 따지게 되면 이걸 넘어가고 여기를 넘어가고 여기를 넘어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덕산네오록스는 점유되는 건데 얘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서 그냥 시장이 아마 박스권으로 갖춰지면서 살금살금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지만 자리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모양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덕산네오록스도 여기에서 좋은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12월 24일에 추천했었고 결국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이렇게 많이 내드렸던 위치에 있는 건데 126.8% 정도가 올라갔죠. 현재로서는 이미 많이 올라가갖고 저항대에 부딪히게 되면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뭐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점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고점에서 한번 팔아주는 게 일단은 유리하고요. 조정받으면 다시 재접근할 수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 아마 다른 OLED 장비주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 위치가 여기 이중바닥형이라든지 모양을 만들고 있는 이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때 다 추천했었던 거고 좀 전에 주성엔지니어링도 보면은 뭔가 비슷하죠. 1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 추천한 거는 그냥 바닥에서 추천한 거고 여기도 모양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했던 거예요. 모양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추천했던 건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있고요. 자, 그럼 덕산네오록스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요 위치에서 다음은 이제 원익 QNC인데 자, 좀 전에 봤었던 덕산네오록스하고 뭐가 좀 유사점이 좀 보이죠? 날짜는 틀려요. 이게 11월 24일이고 이건 7월 30일입니다. 그렇죠? 뭔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참 그림 찾기 게임이에요. 주식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뭐가 이렇게 쉬워. 그래서 이게 딱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저점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이 뭘 지금 강하게 원하느냐 이런 걸 잘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원익 QNC 원익 QNC 자, 작년 7월 30일 날이면은 요 날이네요. 요 날인데 뭐가 비슷하죠? 올라가고 조정받고 시세 분출 자리가 아니고 뭔가 모양을 잡고 있다.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쭉 그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보면은 여기 저점도 살리고 여기 저점도 살리고 깨지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니까 요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을 깨지 않고 그리고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 시점 이후로는 요 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깨지면은 밑으로 중심만큼 떨어지거나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 지지 라인 찾으면서 밑으로 3,000% 빠질 겁니다. 근데 저 자리가 깨지가 않으면 계속 고점들 높여가고 그 다음 지지 라인 만들어 놓고 또 그 자리 만들어 놓고 또 개구리가 또 움츠리 들면서 모양을 만들고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만들 텐데 자, 저 자리가 여기서 딱 그쵸? 아슬아슬하게 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을 살려놓고 올라가겠다라는 세력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력들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자리가 안 깨지니까 여기 내려올 때에서도 여기 돌파된 고점 여기서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면은 최근에 떨어질 때 하락의 한자로 밀리고 요 라인에서 한번 건드려 볼 걸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요 라인에서 7월 30일 날에서 공략을 한 이후에서 저점들을 살려놓고 여기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한 번도 안 깨지죠? 조자리가 깨지지 않으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왔더라.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여기서 팔 수 있는 기회와 여기서 팔 수 있는 기회와 그래서 수익을 나면서 팔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았다. 결국은 좋은 주식은 어떻게 된다?
싸게 사야 된다. 근데 지금 대응은 어떻게 된다? 올라올 때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IT 부품주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올라올 때 냅두지 말고 한번 팔아라. 그래서 유진테크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유진테크 테스나도 주성엔지니어링을 그때 당시 8월달, 9월달에 추천을 했을 때 테스나도 8월달, 9월달에 추천하다가 물렸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왔죠?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유진테크도 이걸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8월달, 9월달에 물렸다가 이미 11월 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안 빠져나오고 있었다면 지금 수익이 오히려 크게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는 팔면서,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수급이 좋은 종목들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냅두는 게 아니고 올라올 때 어느 정도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싸게 사거나 아니면 가격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다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주식이 물려가지고 막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IT 부품들이 지금 강하게 다시 돌아서긴 했는데 이 강세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방법을 과거에 실전 매매 종목에서 추천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덕산네오록스, 원익QNC,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최근에 추천했었던 덕산네오록스 최근에 추천했었어요. 덕산네오록스, 유진테크, 그다음에 테스나,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을 과거와 그다음에 최근에 추천했던 거를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수익이 났던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싸게 재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덧붙이기 위해서 오늘의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런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하면 좋을 텐데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혹은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숙제를 좀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지난주 숙제 중 함정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은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민한 게 무색하게 저는 일단 LG화학을 안 골랐던 걸로 기억이 나서 네, 숙제는 틀렸네요.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IT 대형주 위주로 어떻게 오늘 갈 줄 알고 준비를 딱 해주셨을지 저도 신기한데 그중에서 LG화학이 뭐 굳이 따지자면 함정이라는 거지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나쁜가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네. 함정인 이유가 뭘까요? LG화학을 제가 작년 서울경제로 다시 오면서 네, 저 기억나요.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잘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요. 네. 많이 올라간 종목은 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재미가 없어요. 횡보를 하거나 가격 조정을 받거나 또 올라가기 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LG화학을 가운데에다가 껴놓고 얘가 함정 종목임을 아마 신의 한 수든 실전 매매 종수든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상담할 때마다 LG화학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할 거예요. 맨날 하게 되면 하는 얘기가 저는 안 사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사줘까지는 안 하지만 이거 제가 예전에 25만 원, 30만 원대 추천 많이 했던 종목이다. 근데 100만 원도 찍었고 이 네.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냥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조정을 염두를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어쨌든 함정 종목이 이제 LG화학인데요. 신의 한 수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지난주도 한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를 안 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게 봅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은 XXR 하면서 쳐다를 안 보면 오히려 그 종목이 저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팁인데 어떤 대형 종목인데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망할 회사는 아닌데 게시판에 갔을 때 거의 댓글들이 없거나 개미가 한 마리도 어신대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은 은근히 좀 매집이 좀 많이 돼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것도 많이 가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삼성 SDI 하고요. SKC인데 지금 아니고 2016년도 얘기입니다.
SKC 그때 그게 종목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로 아니 SKC 정도면은 알잖아요. 근데 워낙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한 4, 5년이 지난 이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LG화학도 뭐 그랬었던 건데 LG 디스플레이가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 복귀 종목을 쭉 보게 되면 자, 삼성전자도 저도 사실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이게 함정 종목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시장입니다. 시장 이꼬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함정 종목을 뽑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시장을 하락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시장을 하락장으로 보지 않거든요. 시장은 최소한 박스권이면서 테마 장세가 되거나 내년에서는 다시 IT가 살아나면서 다시 좋은 흐름들로 예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낫고 하이닉스보다는 테마주들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하이닉스보다는 IT 부품주가 빠르고 예를 들어서 자 하이닉스 바로 갑니다. 하이닉스 봐봐요. 하이닉스 많이 갔죠? 폭등했죠? 자 이거 폭등했지만 그럼 유진테크는 뭡니까 그럼? 유진테크는 그러면 초폭등이네, 그렇죠? 자, 제주반도체도 한번 볼까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럼 얘는 뭐예요? 초폭등.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는 뭐가 낫다? IT 부품주가 당연히 나은 겁니다. 하이닉스 가봤자 몇 프로 가냐고요. 물론 그걸 따지게 되면 삼성전자 따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울죠, 그렇죠? 너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크고요. 원래 그래요.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당연히 제주반도체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IT 부품주가 더 빠른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대형주가 이상하게 혼자서 막 올라가는 경우가 뭐 가끔 가다 뭐 10년에 한 번 정도 가끔 가다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장의 바로미터로서 IT가 움직이려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종목으로 봤었던 건데 그럼 지금 완벽하게 살아나서 올라가는 거냐?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강세가 다시 돌아온 거는 맞아요. 강세가 다시 돌아온 건데 내일도 또 올라갈 거다? 내일서부터 계속 올라가게 되면 좀 긴장 좀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한번 또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거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3,200 조만간에 돌파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서 지수가 3,200을 돌파를 하고 3,300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주라든지 건설주, 철강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갖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땡겨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쟤네들이 살려서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3,500, 4,000 그냥 가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이제 다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 나쁠 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박스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삼성전기 흐름이 지금 뭐 최근 지난주서부터 해서 오늘까지 좀 흐름들이 좀 강하고 좋았는데 자, LG화학을 볼게요. LG화학은 왜 함정 종목이 있느냐? 뭐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뭐 특히 뭐 제가 뭐 나빠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뭐 지수 관련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LG화학은 많이 올라갔고 따지고 보면 삼성전기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LG화학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2차 전지 관련주.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바닥에서 뭐 이미 1000% 올라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후성도 바닥에서 500%나 올라갔고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LG화학도 살아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좀 더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좀 더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싸게만 사면 됩니다. 싸게 사면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얘기해줬고 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주가를 봐봐요. 굉장히 올라간 게 없어요. 완전 바닥에 있고 워낙 개인들이 지겹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이제 손절 나오는 거 보이죠? 개인들이 이제 손절하기 시작했고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죠. 그리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디스플레이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데 눈으로 안 보면 뭐 이렇게 뭘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계속 잘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쫓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정시에서 공략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세요. 어차피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월봉산업 보게 되면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참 종목이 이쁘죠. 제가 이 모양을 삼성 SDI를 2016년도에 저 모양을 봤거든요. 차트가 뒤로 안 나가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한 이쯤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LG노텍도 한번 저쯤에서 모양 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바닥에 있다. LG전자도 마찬가지. 월봉산업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요 모양들이 있습니다. LG전자도 2016년도에 여기인가? 요렇게 뒤로 돌리면 뭐 요쯤에서 뭐 요런 모양들 쭉 빠지고 이중바닥, 대바닥이라 그러는데요. 대바닥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요런 모양들 지금 보면은 LG 디스플레이에서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한번 자리를 크게 잡고 움직일 때 한 번씩 나와주는 모양인데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워낙 안 가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서 아마 지금 다 손절하고 실망해서 다 던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좋게 보기 때문에 신의 한수 종목을 LG 디스플레이로 뽑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고 함정 종목은 LG 화학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게 모두 틀려서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숙제하시면서 함께 풀어보시면서 맞추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저처럼 틀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잘 찍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날그날마다 좀 기복이 있어서 아쉽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현재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노란톡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숙제 종목이 있다고요, 위원님? 네, 오늘도 숙제 종목 갖고 나왔는데요. 네. 죄다 IT 부품주로 갖고 나왔습니다. 어렵네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잘 찍어야 될 텐데 뭔가 특징적인 게 있나요, 오늘은? 그러니까 뭐 신의 한수 종목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네, 함정 함정 종목만 종목.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상담하다가 안 좋게 얘기하는 종목을 뽑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상담 거의 종목까지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네요, 오늘 숙제 종목이. 네, 오늘 제주반도체, 유진테크, 자화전자, 솔브레인, 원익 IPS 네. 상승폭대로 아마 제가 뽑아 나온 건데요. 자, 지금 시장이 가장 핫하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과연 이 종목이 신의 한수 종목인지 함정 종목인지 제가 설명하는 거에 페이크가 있습니다. 페이크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 느낌은 함정 종목이다. 이 느낌은 신의 한수 종목이다. 속단하지 마세요. 제가 도전 앵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페이크를 쓰는 거니까. 네. 자, 차트를 보면 예술입니다. 일단 벌써 페이크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차트를 보면 바닥에 있고요. 거래가 막 실리고 있는데 거래가 일단 예술이고요. 지금 반도체 IT 부품주의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면서 얘도 지금 전고점을 조만간에 돌파할 것 같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그러죠. 얘는 완벽하게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인데 뭐 살 거면은 이 가격에는 좀 사긴 좀 그렇고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아니면 아싸리 그냥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돌파에 따른 그냥 강세 올라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메이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올라탔으면은 이게 몇 프로입니까? 달리는 말에 여기 올라탔으면 32,500원에 올라탔으면은 어마어마하죠. 600%를 먹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시장이 지금 미쳤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갑니다. 메타버스로 엮이든 뭐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 출하량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움직여 버렸는데 IT 얘기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빼고 싶을 때서는 안 좋은 얘기하고 좋을 때서는 또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그냥 싸게 사면 되는 건데 매매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제주반도체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아싸리 차라리 그러니까 공략하는 방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싸리 돌파를 할 때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초보자들은 조정을 받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해갖고 밑에 줍든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겠고요. 자, 지금 마이크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제주반도체는 그 정도로 설명을 좀 해드렸고 자 유진테크 이건 뭐죠? 물론 이건 제가 표역 종목으로
8월 달, 9월 달 추천했다가 물렸던 종목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거래가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죠? 이거는 참 좋네요. 일단 수급 보면 오늘 기관들이 29만 주가 들어오고 사모펀드 17만 주가 들어오고 개인 투자들이 22만 주를 던졌습니다. 지겨웠나 보죠? 자, 신고점으로 간 종목이고요. 신고점. 역사상 신고점입니다. 2006년도 이래로 신고점을 뚫었습니다. 신고점을 뚫는 종목은 목표치가 얼마냐? 무한대요, 무한대. 진짜로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깨진 사람은 없고 세력들이 맘대로 올리는 거예요. 맘대로 올린 다음에 나중에 좋은 얘기를 붙여가지고 개인들한테 넘기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인수한대더라. 삼성전자가 인수한대더라. 그럼 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개인들이 막 떼가지고 붙겠죠. 물론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만 그런 좋은 호재를 붙여갖고 나중에 분명히 팔게 될 거예요. 그때 팔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냥 좋은 거고요. 지금 위치는 차트는 무지하게 좋은 거고요.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고 이미 신고가로 가 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화전자인데 자화전자. 이것도 거래가 실리면서 여기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근데 그 다음 고점 올라가려면 조금 더 힘을 좀 내야 되겠지만 앞서서 있었던 종목들에 비하면은 좀 강도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안전도로 따지게 되면 앞서서 두 개 종목들은 얘가 좀 더 안전하죠. 차트의 패턴을 보게 되면 큰 N자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수렴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좀 더 안전하다. 근데 안전한 거 치고는 오늘 13%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시 공략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화전자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솔브레인. 만만한 종목 중에 하나죠.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조정받으면 이제 초보자들이 주워 담기 참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조정받으면은 좀 만만하게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패턴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오늘 거래가 조금 덜 실린 게 요게 조금 별론데 그래도 좀 만만한 종목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여서 오늘 좀 뽑아왔고요. 다음은 이제 원익 IPS. 아까 걔보다는 좀 거래가 실렸죠. 그거보다는 좀 좋은 것 같고 얘도 뭐 올라간 게 없고 뭐 그동안 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거의 반토막 정도 났을걸요. 반토막까지는 아닌가? 자, 보면은 마이너스 40%까지 빠졌다가 이제 들어주고 있는 모양인데 뭐 설명은 좀 전에 봤었던 뭐 솔브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만만한 패턴인데 이제 거래량 유무에 따라서 원익 IPS가 더 잘 갈 수도 있고 솔브레이 잘 갈 수도 있고 뭐 IT 부품줄의 섹터들의 실적들은 이미 벌써 작년도서부터 좋았어요. 계속 좋았는데 못 갔다 온 것뿐인데 이제서는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이려고 그러는지 오늘 장대 항목도 뽑고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들 한번 공부 예제 종목을 다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숙제 종목 중 이제 함정 종목과 신의 한 수 종목이 숨어 있는데 못 찾겠죠? 네, 정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함정 종목을 저와 함께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고른 종목은요, 열심히 설명을 들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서 네, 그냥 제 느낌대로 했습니다. 함정 종목은 솔브레인을 골랐고요. 신의 한 수 종목은 모르겠네요. 자화전자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골랐어요. 근데 함정 종목을 맞추는 거에 저도 좀 주력을 했거든요. 네, 맞췄을지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가 되는 거죠, 위원님? 그렇죠. 네. 절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네요. 혹시나 뭔가 첨언을 해서 제가 선택을 바꿀까 봐. 근데 저는 마음속에 정한 게 있는데 답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종목이 결코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 중에서 조금 더딜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IT 부품주로 강하니까 잘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괜찮을 것 같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도체 질주를 할 것인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숙제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들 모두 IT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숙제 종목이 숨어 있을지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의 문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숙제 종목 중 여러분들 함정 종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과연 이 중에 숨어있는 함정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 종목이 함정 종목인 것 같다 하나를 콕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시청자 100분께 연말에 치킨 종목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이정수 전문위원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시크릿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11일에 저희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출격을 하십니다. 함께 시크릿 강연회에서 위원님 얼굴 뵙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노란톡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안내사항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무료 방송 10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분들도 이 무료 방송 어떻게 이용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샵 0082번으로 무료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